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예, 방금 소개받은 우리 행정학 전공 곽채희 교수입니다. 뭐 대학 교수가 사실은 강의를 싫어할 이유는 없지만은 제 평생 사실은 오늘 이 DI 법회 이 법문을 앞에 두고 가장 많은 고심의 시간을 사실은 가졌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오늘을 기회로 해서 드디어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요. 지난 그 추석 연휴가 꽤 길었잖아요. 그 한 열흘 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오늘 이 법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주제를 잡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이런저런 사실은 화두를 놓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행정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21세기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어떤 위기와 또 글로벌 차원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500년 전에 사실은 정립된 이 불교의 교유가 이 교리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매우 어떻게 보면은 유효한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하다가 뭐 그것도 너무 주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제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주제라고 이렇게 자신을 갖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 끝에 오늘 이 어려운 제목의 법문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그 주제로 오늘 본문을 좀 작성하고 싶다라는 사실은 발언을 했던 것은 앤드류 헤이우드라는 저 영국의 정치학자가 쓴 정치 이론을 보면요. 거기에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파트에 불교의 무아 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파트로 가면은 오늘 제가 뭐 사실은 본문 내용에도 포함시킨 이 슈마의 불교 경제학이라는 게 또 소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학자가 정치론을 사실은 집필하는 과정에서 인간 본성에 관련된 이 무아의 교리를 사실은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불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친화적이고 잘 알 수 있는 이런 어떤 주제인데 우리가 그것을 학문의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접목시켜 보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감히 생각도 못했었는데 오히려 이 벽 안에 사실은 외국 학자가 정치 이론에다가 무아의 어떤 그 교리를 접목시키고 이 불교 경제학이라는 또 이런 어떤 논의들을 사실은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뭐 그런 역할을 해봄직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좀 어설프기는 하지만은 사회과학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갖춰야 될 학문의 세계에 대한 어, 토대가 되는 이 존재론 및 인신론적 어떻게 보면 토대로서 과연 이 불교 교부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은 제 스스로 공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다 보면은 또 시절 인연이 닿은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여러분이 하는 학문에 사실은 이 불교 어떤 그 교리를 접목해서 전혀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뭐 이런 또 기회를 갖지 않을까 하는 뭐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 스스로 또 뭐 어떻든 간에 제 생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뭐 이런 어려운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갖고 온 저녁 거의 밤샘 하면서 이 짧은 본문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여기 지금 뭐 이 본문 내용에 사실은 이제 불교 교리에 관한 뭐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사실은 짧은 공부 탓에 이 그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고 어설프게 왜곡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뭐 매우 염려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아마추어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작성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 그 이야기의 출발은 여러분들은 뭐 제목은 뭐 익히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동양의 이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서삼경의 이 대학에 관한 논의부터 사실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행정학과에서 행정이론을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학부 학생들한테 우리가 행정이론을 왜 배워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인식을 좀 심어주고 그런 다음에 뭐 일상생활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거리감이 있는 더군다나 학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행정에 대한 그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이론을 이제 배워야 되는 뭐 이런 어떤 입장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대학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한 번씩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본문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쭉 봤더니 사실은 이 불교의 여러 어떤 그 교리 내지는 교리의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을 짤 때 뭔가 좀 레퍼런스를 갖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뭐 헛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프레임이 있는 하나의 이제 분석 어떤 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사실은 이 대학에 있는 이 이야기를 사실은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 사서에 있는 이제 이 노노맹자 사실은 이 대학 중용 중에서 이 사서의 학문적 토대가 되는 일종의 방법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있는 게 이 대학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동양 사회를 지배했던 동양에 어떻게 보면은 교육 철학의 방법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있는 게 이 대학 내용인데요. 제가 글자를 씌워봤더니요, 205자예요. 예, 경이 205자고 이제 저는 한 1000자 가까이 되는데 우리 반야신경이 262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에 보면은 이 경의 어떤 그 내용은 그것보다 더 짧은 205자에 담겨 있는 건데 여기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면 조선 500년을 지배했던 성리학의 토대가 되는 학문적 보면 접근 방법에 관한 철학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기초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불교를 종교적 관점에서 당연히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학문을 하는 또 학문을 지금 연마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불교를 전혀 좀 다른 관점에서 학문적 관점에서 이 불교 교리가 과연 우리가 학문을 하는데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대학의 이 프레임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 맥락 속에서 불교 교율을 존재론 및 인식론 같은 그 이 두 차원으로 구분을 해서 제가 한번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잠깐 끌어다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대학에는 이제 그 세 가지 어떻게 보면은 목적과 그다음에 이걸 달성하기 위한 8개 방법론을 3강령 8조목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자가 사실은 이 뭐야 어떻게 보면 해설을 쓴 이 대학에 두면은 이제 그 개정판이라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학은 15세 이상의 성인이 배우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학문이고요. 여기에 이제 대칭되는 것이 이제 소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이 학문을 이제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설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삼강령이에요. 그래서 명덕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을 사실은 백성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지극한 선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이게 이제 사실은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이고 제 신민하며 제 지어지선이다라는 이 사실은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세 가지 목적 일종의 우리가 학문을 하는 큰 학문 대학에서 우리가 학문을 하는 세 가지 목적이 명덕을 밝히고 그 다음에 국민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와 친밀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는데 주자는 이걸 이제 신민으로 사실은 이제 재해석을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지극한 선에 있다라는 뭐 이런 세 가지 이제 목적을 세우고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한 방법론이 바로 8개 조목입니다. 8조목인데 이게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평천하예요. 밝은 덕을 가지고 결국 국민들을 널리 사실은 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걸 위한 마지막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뭐냐 경물치지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이 경물치지라는 게 이제 각 분야에 있어서 결국은 이론을 탐색해서 우리가 이제 이론을 정립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경물치지였던 일종의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물치지를 사실은 통해서 평천하에 이제 사실은 기본을 이제 사실은 세우는 것이고 이걸 이제 사실은 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수양을 먼저 지금 하는 게 이 주자학 내지는 유학의 사실은 방법론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정심, 성의, 그다음에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를 많이 들어오셨겠죠. 그래서 사실은 경물치지를 통해서 이 사물의 어떤 근본 어떤 작동 원리를 우리가 사실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뜻을 바르게 세워서 결국은 자기 수양을 한 다음에 이제 수신제가 지구평천하의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뭐 이런 어떤 단계를 이제 제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대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체고 결국은 이 대학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학문을 하는 어떤 보면은 근본적인 목적과 방법론을 이 사서에 이제 사실은 이론적 토대가 되는 대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이제 불교 경전의 여러 어떤 내용들, 특히 이제 선불교에 기초한 이 불교 경전의 내용들을 한번 이해해 보면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사실은 제가 고민을 해봤고 그 결과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자리인데 사실은 이게 뭐야 제가 뭐 고유하게 한 게 아니고요. 우리 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하신 분이 사실은 이 불교를 이 존재론과 인식론 및 가치론의 관점에서 사실은 해석을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사실은 작성하신 분이 있고 뭐 그분이 이제 사실은 지방에 있는 대학 교수를 역임하셔 지금 아마 정년 퇴임을 하신 뭐 이런 어떤 상태인 거고요. 그분이 쓴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발간해 가지고 개정판까지 사실은 발간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실은 감히 사실은 이 불교에 관한 내용을 존재론 및 사실은 인식론의 관점 그리고 가치론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서 우리가 사실은 서양 학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세계 내지는 또 다른 본질적인 어떤 차원들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철학적 어떤 기반이 되는 사실은 존재론과 인식론의 관점에서 가치론까지 끌어오기는 너무 좀 벅찬 작업이어서 사실은 일단은 존재론과 어떤 인식론의 관점에서만 사실은 이 불교의 핵심적인 이 교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 우리 불교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교리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대학에 관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결국은 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강령은 일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팔조목은 일종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제 뭐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명덕을 밝히고 그다음에 백성을 새롭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궁극 어떤 선에 이르는 요게 이제 보면은 이제 목적이고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결국은 이 경물치지 그리고 이제 수신제가치구 평천하를 통해서 이걸 달성하는 이걸 뭐 이제 우리 그 대학을 설명하는 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따다가 한 건데 이게 아마 조선조 때 어느 학자님께서 이렇게 도예를 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여준 걸 제가 좀 카피를 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관점에서 한번 불교에 두면은 이 여러 어떤 그 내용들을 한번 재해석을 해서 제가 이 인식론과 존재론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불교 존재론에 관한 어떻게 보면은 이 가르침에는 연기법과 삼법인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불교 어떤 존재론의 기초는 재행무상, 그다음에 제법, 무아, 그리고 일체 계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불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교인데 이 교의의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인연에 기초한 연기법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것도 뒷받침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공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시간의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법무아는 일종의 공간적 관점을 이제 사실은 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의 이제 본질적 가치를 재행무상과 제법무아의 관점으로 결국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토대가 되는 게 결국은 인연에 기초한 어떤 연기고 결국 이게 다 이제 공사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뭐 이런 어떤 인식론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재행 무상이라는 이 시간적 보면은 그 관점과 그다음에 이 제법 무아라는 이 공간적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관에 관한 어떤 기본적 기본 관점을 사실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불교 인간관 내지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게 바로 무아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무아는
서양 합리주의에서 말하는 이 자의 개념과 이제 대칭되는 불교의 이제 인간관을 상징하는 이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우리 불교 경전을 보면은 오온과 공과 그다음에 이제 이 무와 같은 사실은 이야기들이 그 소개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오온이 사실은 서양 합리주의에서 말하는 이 실체에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아에 대한 대칭되는 개념이 이제 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불교의 인간관의 핵심은 결국은 자아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그 실체가 사실은 수시로 이제 변화하는 이제 무와 어떤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고, 이제 그걸 뒷받침하는 게 이제 사실은 공이고, 이 공 어떤 그 작용을 사실은 뒷받침하는 게 색수상 행식이라는 이 오온인데, 이 오온이 결국은 실체로서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서양의 이제 합리주의 개인주의적 관점인데 반해서 이 불교의 사실은 인간관은 이 오온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실체가 없는 결국 이 공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어떤 존재도 보면은 수시로 보면은 이 변화는 이 무한 어떤 존재로서 존재한다라는 게 불교 인간관의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합리주의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그 통일성과 정체성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 자의 관점과 이제 대비되는 불교의 인간의 어떤 본성에 관한 관점은 결국 무아로 이제 사실은 집약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삼법인의 이제 핵심인 결국은 제법 무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법 무아가 결국은 우리가 사회 현상을 이제 사실은 인식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사실은 정립돼야 되는 게 바로 인간의 이제 본성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불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딱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연기법에 따라서 계속 이게 이제 결국 변하고 있는 뭐 이런 그 존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은 나라는 아상이 사실은 명확하게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 인간 어떤 그 실체는 색수상 행식이라는 이 오온으로 구성이 돼 있긴 하지만 이 자체가 사실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사실은 이제 공 어떤 실체이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에서도 나라는 어떤 그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변하고 있는 그 무한 어떤 존재로서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뭐 이런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서양 합리주의에 기초한 자아 어떤 실체가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딱 인간관을 어떻게 보면은 설정을 하고 우리가 학문을 하는 뭐 이런 입장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이 불교에 보면은 인간관의 실체인 이 무아 어떤 사상 관점에 보면은 세상은 계속 보면은 그 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연기법에 기초해서 그 어떤 실체가 이제 규정되고 계속 그것도 하나 어떤 특정한 어떤 순간마저도 사실은 그게 고착되어 있지 않고 계속 유동하는 변하는 이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 어떤 그 본질적 어떤 존재의 근거를 인식을 하고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은 존재론적 어떻게 보면 기초를 세우는 것이 아마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야 이 그 인간의 본성 어떤 실체인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서양 합리주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 인식의 기본 단위로서 이제 개인을 두면은 그 실체로서 일단 이제 존재하는 이 개인주의에 이제 사실은 기초해 있고, 그다음에 이 개인은 기본적으로 항상 그 자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셀프 인터레스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동시에 결국 개인과 개인 간은 이 경쟁 관계 속에서 결국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한다라는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서양 합리주의 관점인데 반해서 이 불교에 보면은 이 존재론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보면은 이제 핵심인 색수상 행식 자체가 사실은 이 실체가 없는 이 공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이 무아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 어떤
존재론적 근거를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인간은 이 속세의 세계 속에서 결국은 다양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들이 결국은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이 공동체적 속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인식의 토대를 사실은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결국 이 개인이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 동기적 요인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서양의 합리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셀프 인터레스트를 전제하고 있는데 비해서 뭐 여러분들 많이 뭐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제 이 불교 관점에서는 자리 이탁, 그다음에 동체 대비,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자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 이탈 및 동체 대비라는 이런 어떤 관점에서 결국은 불교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이 이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셀프 인터레스트를 전제로 한 서양 합리주의하고는 굉장히 다른 어떤 관점에서 인간의 어떤 본성을 이해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사실은 눈여겨봐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양 학문에 이제 익숙해져서 어떻게 보면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서양 합리주의 기초에서 학문을 사실은 연찬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어떤 뭐 사실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이게 보면은 인간의 더 본질에 가까운 이런 어떤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실은 이제 불교와 관련된 이런 어떤 그 친숙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또 생활을 하고 또 일생을 두면은 이 세계 속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뭐 자리 이탈하든가 이 그 동체 대비와 같은 이런 어떤 그 인간 어떤 그 본성에 관한 이해를 결국 우리가 깊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이번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양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은 그 통일성과 이 정체성을 갖는 이 자아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뭐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인간관을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개개인이 다 독립된 주체로서 서로 어떤 경쟁하는 관계를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인간관을 이제 정립하고 있는 반면에, 이 불교 인간관은 그 상이상관이라는 관점에서 결국은 인간은 상호 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결국은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은 상이상관이나 상호 의존은 결국은 상호 협력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 서로 엮어져가는 뭐 그런 어떤 그 관계적 존재로서 존재한다라는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서양 합리주의 어떤 관점에서 정립된 서양 학문에 일찍 노출이 돼서 계속 서양 합리주의에 기초한 학문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 어떤 이런 무아의 인간관에 관한 이야기는 보면 얼핏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뭔가 우리 어떤 현실 세계랑 동떨어진 뭐 이런 어떤 그 세계를 그려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천천히 음미해 보면은 서양 합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새로운 어떤 미래 지평을 열어주는 새로운 어떤 인간관 어떤 그 대안을 이 불교의 무아라는 이 사실은 그 원리가 매우 어떤 보면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미래의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봄직하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이번 뭐 지금 제 역할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다시 한번 뭐 생각해 보는 이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을 뭐 제가 같은 간에 이 부분을 뭐 오랜 시간 동안 뭐 이걸 뭐 이론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설명이 좀 어설프고 사실은 뭐 미완성 어떤 보면은 이야기로 지금 흐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것을 새롭게 한번 인식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 불교 인간관은 사실은 이 불교 존재론을 사실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바로 이제 그 중에 3법인 중에 이 제법 무아라는 그 이 지금 사실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논의 어떤 기초로서 우리가 충분히 한번 체계적으로 우리 어떤 생각을 한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불교는 보면은 그 인간 중심적인 사실은 종교라기보다는 인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자연까지를 사실은 인식 어떤 그 틀 속에 포함시켜서 세상을 보는 이 기본 관점을 이제 정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21세기 현 시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지구적 위기의 어떤 핵심은 보면은 이 환경 위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과 이 자연 내지는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협화음 내지는 이 갈등의 관계가 21세기 결국 이제 지구적 위기 내지는 환경적 위기 어떤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도 이 불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관한 이 환경 생태 철학적 관점은 매우 어떻게 보면 큰 시사점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뭐 짧은 시간 동안에 관련된 이 자료들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불교에서 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관한 그 인식의 틀이 굉장히 폭넓게 존재하고 또 굉장히 신층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한 어떤 그 논리들이 이제 정립돼 있다는 것을 이번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 좀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 지금 이 불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사실은 이 교의 핵심은 유정평등의 원리. 이게 이제 뭐 법신 어떤 편만의 이런 어떤 그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게 인간과 자연이라는 게 이제 동등한 뭐 이런 어떤 그 존재다라는 게 이제 뭐 유정 평등의 원리에 관한 이런 내용이고 화엄경에 보면은 저도 뭐 사실은 이번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맨날 뭐 이 동국대 와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맨날 이 본문 들으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하면서 이걸 자기 내면 어떤 인식 틀로서 이걸 사실은 뭐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별로 못한 어떤 상황으로 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인연이 돼서 이걸 나의 지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관점으로 사실은 이걸 한번 정립을 해서 나의 학문적 토대와 나의 삶에 어쩌면은 어쩌면은 지침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뭐 좀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 점에서 우리 학장님께 심심한 어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런 기회를 안 주셨다면 평생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이런 고민을 이렇게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덕분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소중한 기회를 가졌는데 이 함경에 보면은 만물 상즉 상입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만물은 일체고 상이 상관 관계에 있다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간 중심적인 사실은 서양 합리주의가 결국은 현재 어떤 지구적 위기를 사실은 일으킨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근본 원인에 대한 인간적 성찰과 인류적 성찰과 그다음에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생각해야 될 게 이 하엄경에 사실은 지금 제시되어 있는 하엄경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만물 상즉 상입이라는 이 어떤 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만물은 일체이고 상이 상관관계에 있다. 결국은 인간과 자연이라는 게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거나 어떤 자연이 인간을 사실은 지배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어떤 면은 상호 의존적 관계로서 결국 공존 공생해야 되는 뭐 이런 어떤 그 관계다라는 것이 이제 하엄경에 이제 사실은 그 수록되어 있는 만물 상즉 상입설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관한 서양 합리주의 철학하고는 달리 결국은 동양적 불교적 어떤 전통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인식의 지평을 열어준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이걸 뭐 이런 말 하면 우리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로 친숙하지 않고 어렵게 생각하고 뭐 사실은 뭐 영어 단어보다 더 어렵게 사실은 생각하는 이런 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좀 말들을 이제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좀 더 현대적인 학문적 용어로 이걸 이제 보면은 전환을 시켜서 이런 어떤 것들을 좀 더 널리 우리가 사실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아마 이런 어떤 노력을 좀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 불교의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관한 이 사실은 이 교리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시각은 중국 천태종의 제9조에 해당되는 이 담연 큰 스님이 제시한 무정유불성설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유정평등의 원리도 보면은 인간과 어떻게 보면은 생명력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계의 동물과의 관계 정도까지만을 사실은 평등의 관점으로 인식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다면 그 천태종 제9조께서는 이걸 더 사실은 확장을 해서 결국은 무정, 그래서 무유물, 우리가 뭐 돌,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은 나무 이런 어떤 것들까지도 사실은 불성이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어떻게 보면은 상위 상간의 관계의 인식의 지평을 훨씬 확장하는 이런 어떤 관점을 사실은 제시한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지구적 위기를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인식의 관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이제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면 큰 스님께서는 결국은 무정에도 불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은 놓치고 있는 돌과 바위, 물, 사실은 이 수목에도 결국은 불성이 있다라는 뭐 이런 관점에서 결국 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가장 보면은 진보적 관점에서 결국 확장을 해서 결국은 21세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추구해야 될 환경 생태 철학의 가장 보면은 아이디얼 타입을 사실은 이미 이 중국 이 어떤 그 시절에 이미 제시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의 이 사실은 그 내용들이 다 한문이나 어려운 사실은 우리가 익숙치 않은 서양 학문에 익숙한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은 어떤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서술이 돼 있어서 읽다 보면은 그냥 뭐 도저히 뜻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접고 하는 마음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건데요. 제가 이번에 사실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중국의 그 유명한 철학자인 이 풍우란이라는 이 교수가 쓴 불교 철학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하권으로 있는데 이 불교 철학사에 보면은 불학에 관한 내용이 무려 200페이지가 있습니다. 200페이지가 있는데 이 본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자님 덕분에 인내심을 갖고 200페이지를 독파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알듯 모르듯한 이 내용들을 그냥 뭐 사실은 이 번역 투에 사실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읽다 보니까 아주 힘들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뭔가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인식 어떤 그 지평이 결국은 아마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실은 읽으면서 이 사실은 이 담연 큰 스님의 무유정 불성설은 사실은 이 풍부한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간과했던 거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생물과 관련된 것은 생명력이 있는 거니까 사실은 인간과 사실은 이 생물이란 게 우리 뭐 불교의 윤회법에 따르면은 사실은 평등한 관계인 거죠. 그게 바로 사실 유정평등 원리거든요. 그게 바로 이 법신 편만의 어떤 사실은 원리인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지만은 이제 무정물까지도 사실은 이 무정물까지에도 불성이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가장 진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각을 갖는 게 21세기 지구적 환경적 위기를 사실은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인식 어떤 지평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이 불교 어떤 이 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서양 학문과는 달리 이 불교 어떤 전통에 기반을 둔 우리 동양 학자들이 할 수 있는 아마 차별화된 역할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헤이우드라는 이 영국 학자가 정치 이론에다가 이 무아라는 이 교리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슈마워의 사실은 불교 경제학이라는 내용을 소개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오히려 서양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또 했던 것은 여러분들 뭐 요새 많이 보셨을 K-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은 거기 보면은 옛날로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한국적
정서에 있는 저런 캐릭터를 이해할까라는 사실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계에 이제 지금 보면은 이 붐을 일으키면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한국 문화라든가 동양 문화에 대한 어떤 보면 새로운 어떤 인식 어떤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이 계기를 마련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동국대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동국대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평생 어떤 교수로서 정년 퇴임할 때까지 사실은 재직을 하고 또 직원 선생님으로서 학생으로서 이 어떤 간에 우리 학교와 인연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 일상적으로 노출이 돼 있는데 그걸 너무 사실은 자기 것으로 내재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보면은 소홀히 하고 제3자적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능동적인 관점에서보다는 수동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이걸 접해오는 거 아니었나 하는 자기 반성의 계기가 사실은 이번 법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학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불교에서 사실은 사실은 갖고 있는 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21세기 지구적 이기를 사실은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은 보편적인 인식 어떤 지평으로 꼭 어떻게 보면은 내재화해야 될 핵심적인 사실은 철학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불교 인간과 자연과 관계에 관한 뭐 유정평등의 원리라든가 만물상적 상일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다면 천태종 제9조께서 이야기하신 무정유 성불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은 지금 사실은 21세기 지구적 환경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는 과정에서 서양 학문에서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 서스테니빌리티라든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적 정의, 생태학적 시민권도요. 이게 서양학자들이 만든 개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동양적 이 불교 문화에 훨씬 익숙하고 보면은 친근한 어떤 보면은 지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동양학자들이 이런 개념을 안 만들었다는 게 우리 스스로 뭔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이번 본문을 준비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학적 시민권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이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관한 이 교의의 기초에서 사실은 도출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학적 시민권, 생태주의 이런 사실은 여러 어떤 그 사회과학 이론의 존재론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요. 그 밑에 인용한 것은 바로 이제 지구적 관점에서의 보면은 이 길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어떤 불교적 성찰을 담고 있는 책에 이제 담겨 있는 보면은 홍보 기사인데요. 지구도 대기도 흙도 물도 빙하도 바람도 돌도 나무도 모두 그 나름의 힘을 갖고 있는 행동하는 주체이다라는 주어이다라는 뭐 이런 워딩이 들어 있는데 바로 이런 게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이 생태 철학적 교의의 핵심을 담고 있는 캐치프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바로 21세기 우리 지구인으로서 이 지구에 보면은 이 환경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결국은 이 불교의 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관한 이런 어떤 그 교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도출해낼 수 있는 교훈이고 뭐 그런 점을 또 우리 사실은 동국대에 있는 우리 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더 그 명정한 어떤 인식을 갖고 사실은 우리 어떻게 보면 가치관을 정립하고 일상생활을 사실은 영위해 나가는 뭐 이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그냥 뭐 생각해보는 불교 존재론적 사실은 뭐 이 교의에 관한 뭐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한번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좀 한번 음미해 볼 만한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사실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불교의 인식론, 일단 가치론까지 이야기하기는 너무 제 역량이 사실은 미치지 못해서 가치론에 관한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불교의 여러 가지 이 교의 내지는 이 보면은 불교에 보면은 그 여러 어떤 그 논설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뭐 인식론과 가치론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에 뭐 인식론의 틀 속에 가치론도 뭐 사실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일단은 가치론이라는 것을 가로쳐 가지고 포함을 해놨는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더 어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어떤 또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인식론의 관점에서 과연 이 불교 인식론에 관한 관점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 존재론의 이 어떤 그 이해 기초해서 과연 우리가 이 사실은
세상을 어떻게 사실은 인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이 불교 어떤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출해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들이 익히 하시는, 제가 감히 뭐 사실은 입에 올리기 어려운 사성제와 12연기 및 8정도라는 이 어떤 그 이야기로부터 결국은 끌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뭐 우리 맨날 그 법문 외우고 뭐 할 때 보면은 뭐 사성제, 뭐 연기, 뭐 8정도 이런 이야기 했지만은 이걸 이렇게 한번 주체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이걸 음미해 보고 해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는데, 우리 학자님께서 저한테 이런 평생 한번 처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바람에 사실은 이런 어떤 고민들을 주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주인의식을 갖고 어프로치 하는 것과 개그 입장에서 수동적인 관점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입증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이렇게 지금 감히 너무 뭐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게 막 이렇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검증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주체적 관점에서 제가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한번 해봤다라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뭐 여러분들 뭐 우리 맨날 본문 외울 때 말하는 이 고진멸도라는 게 뭐 사실은 이렇게 체계적인 이론적 프레임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성제의 이 네 개 단계의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트먼트는 사회과학을 하는 뭐 사실은 우리 학자들이나 또는 뭐 사회과학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인식의 기본 프레임으로서 매우 좀 유효하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진멸도를 이제 이 하나하나 단계로 이렇게 이제 풀어보면은 현실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정의가 바로 고성제고요. 그 다음에 이 현실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정의를 통해서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진단해야만이 이제 사실은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사회과학을 하는 우리 학도들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현실적인 처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원인에 대한 체계적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집성제고, 사실은 이제 불교 어떤 여러 어떤 교리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고성제는 우리 아까 그 삼법인의 세 번째 요소인 일체 계곡, 결국은 이걸 이제 전제로 해서 현실 실상을 이제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제 정의하고, 그리고 이 일체 계곡 어떤 이런 관점에서 현실 실상에 대한 객관적 정의를 통해 가지고 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범례를 하고 하는지에 대한 그 사실은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바로 집성제 단계인데, 바로 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확한 진단을 위한 준거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12연기법으로 이렇게 사실은 해서 12연기 관점에서 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어떤 세계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단계가 바로 멸성제와 도성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법당에 와서 맨날 이제 우리 법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실은 고진멸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이걸 이렇게 사실은 음미하고 해석하고 하는 건 사실은 이번이 사실은 제 역할을 준비하면서 처음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큰 뭐 사실은 깨우침을 주는 소중한 어떤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진멸도라는 이 사성제가 결국은 서양의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관점에 보면 이제 인신론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 정의와 원인에 대한 체계적 정확한 진단, 바람직한 세계에 대한 규정, 그리고 이 바람직한 세계인 법계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이제 사실은 제시하는 게 바로 도성제고, 이게 사실은 불교 보면은 철학적 기초인 중도를 사실은 기반으로 한 것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바로 바로 옆에 조성되어 있는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실은 인신론적 토대가 이 불교 어떤 그 교리에는 매우 체계적으로 정립이 돼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번 본문을 이제 사실은 준비하면서 새롭게 좀 사실은 저도 인식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이 사성제에 이제 보면은 두 번째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바로 12연기법이거든요. 이 12연기법에는 순간과 역간이라는 사실은 이 관계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뭐 다 어려운 한자적 표현이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또 우리한테는 좀 익숙치 않은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용어들을 이제 좀 더 그 일상적인 어떤 용어로 치환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해를 하면은 매우 체계적인 사실은 인식론적 기초를 사실은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사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12연기에 이제 사실은 순간의 단계는 무명부터 해서 행식, 명색, 육처, 그다음에 촉에 이게 뭐 잘못됐네요. 그다음에 치유, 생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서양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관점을 보면요. 결국은 이 생사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무명입니다. 이게 이제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생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 무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무명으로부터 행식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제 생사로 연결되는 뭐 이런 단계적 이 과정을 거쳐서 서양 어떤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관점 보면은 반복론적 개체주의와 형이상학적 신비주의 그리고 결국 이 생사가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인 원인이 결국은 무명에 있다. 사실은 우리가 들으면은 아까 그 삼법인 있지 않습니까? 이 삼법인에 있는 재행무상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사실은 인식하지 못하고 깨우치 못하는 것이 결국은 생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이 환원주의적 관점과 그다음에 이게 하나씩 당기면서 계속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부분들이 이제 생성하면서 결국은 이제 무명이 생사까지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그 단계적인 어떤 전환 과정을 이 12연기법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서양 사회과학 방법론을 배울 때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형이상학적 신비주의라는 이 용어가 여기는 사용되지 않았지만은 이 순간과 역간이라는 이 개념 속에 사실은 환원과 생성의 개념이 사실은 접목되어 있는 것이고 이걸 서양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관점을 보면은 방법론적 개체주의 대 형이상학적 신비주의가 절묘하게 결합이 돼서 결국은 이 12연기에 의해서 우리가 생사의 이 사실은 이 번뇌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무명으로부터 연유한다라는 뭐 이런 그 통찰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보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식론적 기초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성제에서 마지막 바람직한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 규범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팔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팔정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정업, 정명, 그다음에 정정진, 정념, 아마 정정, 그리고 이제 정견, 정사 또는 정사유 이렇게 8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주로 이제 불교는 이제 신앙의 관점에서 이제 정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개, 정, 해의 이런 어떤 그 세 가지 차원으로 재구성을 하는데 결국은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들은 아마 이 중에 주로 학문을 하는 제가 불자 이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특히 학문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유념해야 될 게 바로 이 정견과 정사 또는 정사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 우리 이제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견과 정사유를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불교에 두면은 인식론적 기초 내지는 철학적 기초인 중도 그리고 팔정도 중에서도 이 해의 핵심 구성 요소인 이 정견을 결국은 우리 스스로 정립해 나가는 아마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견과 그다음에 그에 기초한 어떤 중도에 두면은 이런 철학적 관점을 사실은 우리가 구현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사회에 대한 균형적 인식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는 균형적 인식을 통해서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는 아마 이런 어떤 학문적 토대가 구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걸 깨는 게 바로 니르바나 팰러시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니르바나 팰러시를 처음 보고 뭐 이런 이상한 용어가 있어 했는데 니르바나가 사실은 열반입니다. 열반을 오르라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중도 내지는 정견의 관점을 사실은 입에하고 한쪽에 치우쳐 있는 편향된 시각을 갖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가 이 니르바나 오류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행정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여기 경작하시는 우리 민세진 처장님도 와 계셔서 부끄럽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맨날 가장 본질적인 고민 중에 하나는 시장과 정부 간의 관계거든요. 근데 이 시장과 정부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게 바로 이 니르바나 오류예요. 행정하는 사람은 정부를 선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인식 오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학 책을 막 보면은 이 정부는 다 보면은 극복의 대상이 되는 이런 어떤 대상으로 해서 또 이 보면은 시장 경제에 보면은 중심적인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사실은 니르바나 펠러스입니다. 이걸 사실은 우리가 극복하면서 이 균형된 어떤 사유를 하는 게 정견이고 그게 바로 이 중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식론적 관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12연기의 순간과 역간 그리고 이 팔정도 이런 어떤 관점들을 접목해서 이 바른 어떤 견해를 정립해서 우리가 이 중도 어떤 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사회를 인식하는 또 사회 현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흔히 범하고 있는 이 니르바나 펠러스를 극복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만이 세상을 올바르고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균형된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간이 꽤 됐죠. 예. 그래서 간단히 뭐 마무리하겠는데요. 뒤에 있는 건 이제 사실은 이런 게 불교 교리를 무슨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뭐 전제론, 인식론 뭐 이런 관점에서 이걸 분석하고 이게 사실은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는 뭐 이런 또 의문을 갖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그렇지 않고 사실은 이 불교의 존재론과 인식론을 우리 학문의 어떤 토대로 삼을 수 있는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슈마허의 이 불교 경제학 그 이론을 여기 좀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사실은 번역서로 국내 오래전에 소개돼서 꽤 널 읽힌 책이고요. 거기에 한 챕터로 이 불교 경제학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보여주는 이 화면은 서양의 합리주의에 기반한 근대 경제학의 관점이고요. 그 두 번째 우리 9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아까 8 정도의 이 정명의 관점에서 이 정명을 실현하기 위한 불교 경제학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안적인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의 관점을 사실은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앤드리 헤이우드라는 이 영국 학자가 쓴 정치이론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노동이 정명이 되기 위해서는 요런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가지고 지금 이 슈마허의 그 불교 경제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대안적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이게 21세기 이 지구적 위기 또는 이 정치 경제적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 현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에 인간 어떤 보면은 이 소의 어떤 문제 뭐 이런 어떤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인식론적 어떤 토대를 갖추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 슈마허가 제시한 정명을 실현하기 위한 불교 경제학의 관점 이런 것들을 한 번은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거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자세히 뭐 사실은 소개하는 건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안적인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사회과학을 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동국대학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행정학에 보면 생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환경과 행정과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생태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설명드린 불교 어떤 존재론과 인식론의 관점에서 이 행정과 환경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신생태론을 계속 지금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보면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이 환경과 행정과의 어떤 상호작용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그게 이제 21세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새로운 어떤 인식 어떤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걸 지금 계속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저 불교 행복론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한번 키워드 쳐봤어요.
교보문 거에 딱 두 권 있더라고요. 네, 구글링을 해봤더니요 꽤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불교 행복론도 보면은 우리 저 그 행복 경제학에 되돌아 갈 수 있는 이스털린 패러독스를 사실은 극복하기 위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불교에 두면은 존재론, 인식론적, 그다음에 가치론의 관점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불교적 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어떤 불교의 이 교의, 어쩌면은 교리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조망해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어느 스님께서 쓰신 이 불교 행복론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봤더니 꽤 체계적으로 사실은 내용이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권장할 만한 뭐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현안은 뭐냐? 결국은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불교 굉장히 그 경제적, 사회적 이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사실은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접근이 필요한데 그게 결국은 이 불교의 중도 사상이고 그다음에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이 화쟁 사상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 중도와 화쟁 사상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이 갈등 관리론을 정립하는 어떻게 이 대한민국 가장 큰 보면은 어쩌면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노력을 우리 동국대학이 해주면은 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동국대학의 존재 가치가 더욱 고양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뭐 저 이 시계가 없어가지고 원래는 뭐 30분도 못 채울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제가 너무 장황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제 자아도취에 빠졌어서 그냥 주저리 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일단은 이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사회과학을 불교 어떤 인식론적 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고 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저와 함께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사유했다라는 이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